2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인데 2단원 전체가 항등식에 대한 내용으로 항등식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아련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등식과 항등식과 방정식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 등식이 항등식 아니면은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것은 없는 것처럼 등식도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때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항등식에 대해서 존재감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등식과 항등식과 방정식은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 항등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등식은 등호를 써서 만든 식이라고 해서 등식입니다. 용어가 심플하죠? 등호가 있는 식을 줄여서 등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등호라는 것은 이런 기호를 얘기하는데 등호의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이죠. 등호를 써서 등호의 좌변, 우변이 똑같다는 것을 나타낸 식입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라 특별히 공부할 내용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이 등식 중에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참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2x 플러스 4는 이 괄호 열고 x 플러스 2라는 등식이 있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참이되는 거죠.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실 텐데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면 등식이 참이되고 어떤 수를 넣으면 등식이 거짓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등식이겠죠. 2x 더하기 4는 8이라는 등식이 있을 때 x에다가 2를 넣으면 이 등식은 참이 되지만 2가 아닌 수들을 넣으면 이 등식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는 등식이 참이 되고 어떤 수를 넣으면 등식이 거짓이 되는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에 x에 어떤 값을 넣어야 이 등식이 참이 되는지를 찾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항등식의 성질인데 항등식의 성질을 하기 전에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참이 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죠. 모두가 알고 계속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등식의 성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등식의 성질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 등식의 성질은 당연히 항등식과 방정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항등식의 성질에 대한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x 더하기 b는 0,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면은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등식이 참이 돼야 되려면 a가 0이 돼야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a가 0이 되어야지만 x에 1을 넣던 2를 넣던 이 등식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ax가 0이 될 텐데 b도 0이 되어야지만 등식이 참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a도 0이 되고 b도 0이 돼야지만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이 항등식이 되려면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양쪽이 똑같으려면은 a와 a'이 똑같고 b와 b'이 똑같으면 이 등식은 x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은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은 이것도 당연히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은 이 등식은 x에 대해 항등식입니다. 요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A도 A'과 같고 B도 B'과 같고 C도 C'과 같다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써 있죠. 이렇게 세 개가 모두 같다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서 또는 X값에 관계없이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항등식이에요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등식과 항등식, 방정식에 대한 용어 설명,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도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항등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의 전개는 2의 x 더하기 2라는 식을 우리는 풀 때 2x 더하기 4로 풀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을 풀어 쓰는 경우 이 앞에 있는 요 식과 뒤에 있는 요 식은 x에 어떤 것을 넣어도 두 개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곱셈 공식에 대해서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런 식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풀어쓰게 되는데 이것도 등호의 양쪽 변에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항상 참이 되죠. 이런 것도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 검산식은 1단원에서 설명한 건데 a는 bq 플러스 r 일단 이 공식을 외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나눗셈 검산식도 식 안에 있는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도 중학교 때 배우고 1단원에서 배우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4ab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것도 a, b 값에 상관없이 등식의 양변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요 아래에서 항등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앞서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림으로 정리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니까 제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등식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놨고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들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등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항등식의 종류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그려봤고 항등식은 식의 전개, 미정계수법,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검산식, 곱셈 공식 및 변형 공식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등식이라고 말머리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식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정식 등의 식을 풀 때 식을 점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데 그것을 식의 전개라고 합니다. 2x 더하기 3과 3x 빼기 7을 더하는 문제에서 그냥 암산으로 바로 답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식을 쓸 때 먼저 괄호를 풀어서 2x 더하기 3과 3x-7을 나열을 하고 이 등식을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항등식이 되는 거죠.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이렇게 뭉쳐서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등식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한 결과 5x와 상수항끼리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이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식에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식 전개를 하고 이게 항등식인지는 사실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은 미지수를 찾는 겁니다. 방정식에서 x의 계수가 미지수인 경우에 그 미지수를 찾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수, 계수를 찾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수 비교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항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3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7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요 3과 요 a가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a가 3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 b와 7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b가 7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항등식일 때는 3은 a하고 똑같아야 되고 b는 7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 계수를 찾는 것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수치대입법은 이것도 항등식의 성질인데요. 방정식에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등식이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에 아무 값이나 넣어봅니다. 지금 이 식의 경우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0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요 두 개의 항은 0이 되고 b는 9만 남겠죠. b는 9만 남습니다. 그러면 b가 9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죠. b 값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0을 집어넣었을 때는 a도 같이 없어졌죠. 이번에는 x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저 식이 1 더하기 a 더하기 9는 9가 되기 때문에 이 등식이 참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인 계수를 수치대입법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수 비교법,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항등식입니다. 뒷부분에서 나머지 항등식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